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이혜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다 같이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과 좀 다투셨다고요? 직장 동료한테 마음상에 삐져서 아직 말도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네,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했죠.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니까요.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거나 창피해야 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또 그 상대 때문에 너무 화내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풀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한자로 칡넝쿨 갈,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confliggere라고 하는데 함께라는 의미의 꼰과 싸우다라는 의미의 fligere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종합해 보면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간에 반대되는 행동, 대립되는 상황이나 행동, 생각이 서로 맞지 않거나 반대되는 욕구의 결과에서 나온 분쟁, 싸움, 투쟁, 전쟁, 이것을 모두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음직한 MBTI 성격 유형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MBTI 검사를 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검사들도 많아서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고요. 서로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분들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간에 반대되는 행동은 싸움, 즉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는 MBTI 유형이 ISTJ라서 그래, ENFP라서 그래, 그러니 네가 이해를 좀 해줘 라고만 말하기에는 다름 때문에 서로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할 때는 틀린 상대에게 지적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마음으로라도 욕을 실컷 해줬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적질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더니 달라서 그래 라는 피드백만 오는 거예요. 이제 뒷담화도 못하고 스스로에게 이건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그런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봐도 자꾸만 화가 나니까 자신이 속이 좁아 그런 것 같고 미숙해서 그런 것 같고 심지어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이제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르다는 것 자체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만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래와서 알아요. 그리고 이전엔 혼자 끙끙 앓고 참을 만큼 참다가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고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전과 달리 저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는 법을 좀 알게 되어서요. 떠나고 헤어지기보다는 갈등을 푸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먼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다름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했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MBTI에서 사용하는 8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맨 앞 글자 E와 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는 extraversion, 외향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가진 에너지의 방향, 주의 초점이 주로 자신의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대상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나 외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외부 환경의 효과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런 유형을 가진 분들은요, 만남에 있어서 행동 중심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잘 하시고요, 사교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도 잘 사귀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부감보다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먼저 다가가죠. 결혼식장 같은 데 혼자 가면 좀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신부 너무 예쁘죠? 신랑이랑 어떤 관계세요? 여기 꽃장식 너무 예쁘죠? 정말 잘했네요. 조명이 좋네요. 분위기가 정말 좋다. 너무 칙칙하다.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한다. 그쵸?" 이런 것 등등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할 말이 무궁무진합니다. 마침 옆에 계신 분도 외향성을 가지셨다면 다 받아주겠죠? 그래서 금방 친구가 되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예식 마치고 피로연 갈 때는 친구가 되어서 갑니다. I는 어떨까요? I는 introversion, 내향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외향과 대극을 이루는데요. 대극이라는 거는 핫과 아이스 정도의 차이예요. "넌 커피 중에 핫이 좋아, 아이스가 좋아?"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러실 거예요. 대극이라는 건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외향적인 내향이라거나 나는 내향적인 외향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종종 내향적이기도 해. 라고 하거나 나는 내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필요에 따라 외향적으로 살지. 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I, 내향성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나 주의 초점이 방향이 주로 내부 세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향해요. 그 영향으로 내향성이 우세한 사람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요. 그것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점을 가능한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향성이 우세한 분들의 주된 관심은 개념, 생각, 내적 경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사건이나 잠시 잠깐의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경험해온 것에 대한 개념이나 믿음, 깊은 생각과 심사숙고해서 오는 공평함, 고독과 사생활의 즐거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특성을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래 관찰하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오래 걸려요. 나는 낯가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향성이 우세한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낯선 사람 많은 결혼식장에 가는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한다면 예식 마칠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조용히 박수 치다가 사진만 얼른 찍고 신랑 신부에게 축하해 하고 눈도장만 찍고 얼른 빠져나옵니다. 식사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식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시며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이렇게 외향과 내향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건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다름이 틀린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외향성을 가진 분과 내향성을 가진 분이 서로 같은 집에 살거나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면 다름은 점점 서로에게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향과 내향이 다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드시는지 알아볼게요. 외향과 내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외향과 내향의 이 다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외향과 내향의 특징을 곱씹어 보시면서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나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와 내가 일상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다음 주에 만나요.